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종목 소개해드릴 두 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이렇게 방송이 힘든 일입니다. 예,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또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10가지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기아 첫 번째 종목이고요. 칩셋 미디어, 우리금융지주, HSD 엔진, TK 케미칼 가지고 오셨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요. 룸투코리아, ISC, 삼성전기, FSN, LG전자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지금 종목에 눈이 안 가고 저희의 3명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몰골에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 유튜브에 고독한 여우님이 세 분 귀여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주셨고 오늘의 추천 종목은 산타크루즈다라는 이야기 나오셨고 이센조님이 이거 개그 프로인가요? 이러니까 개콘이 폐지되죠.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의 크리스마스 이브의 방송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종목 잘 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 창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셔도 됩니다. 질문도 주시고 세 분 참 방송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런 격려의 말씀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창희 대표님의 픽부터 볼까요? 산타 할아버지. 제가 웬만해서 당황을 안 하는데 네, 오늘 좀 들어오기 전에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탄절이니까 또 선물을 종목 속의 본분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아를 선정했습니다. 기아요. 어저께 우리나라 현대 기아 유럽 판매량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현대 기아 보면은 수출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내수가 안 좋은 건데 내수가 안 좋은 것도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차를 못 만들어서 내수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 잘 되고 있고 또 그 수출 유럽에서 수출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성장 미래차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기차로 갈수록 기아 같은 경우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게 이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의 비교를 할 때 예전에 내연기관은 브랜드를 따졌더라면 전기차는 디자인이라든지 차량 성능을 좀 더 따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들, 리비안이든 그전에 뭐 차를 듣보잡이는 회사들이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기아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또 SUV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시장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수에서 별로 좋은 결과를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 보지 못했던 것을 내년에는 선방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아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를 첫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루돌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 뿔이 저보다 크시네요. 일단 네, 뿔 상당히 큰 걸로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돌적으로. 종목도 수익 좋은 걸로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네, 첫 번째 종목은 룽투코리아입니다. 룽투코리아요. 네, 뿔만큼 지금 최근에 좀 양봉 그려주고 있는데 일단 게임 퍼블리싱 전문 업체고 NFT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혈 강요가 좀 주력 IP고 자회사를 통해서 테라라든지 아키에이지 들어보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게임인데 좀 주력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맥스와 또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임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NFT 관련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게임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거래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가 굉장히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위메이드의 쪽에 이제 위메이드 트리에 전략적 협약뿐만 아니라 이제 지분 투자를 좀 한 바가 있는데 약 40억 원 규모를 좀 투자를 했는데 그게 현재 지분 가치로 포함을 했을 때 한 160에서 170억 정도까지도 좀 확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플랫폼 자체가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관련된 뭐 지분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분 투자가 진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NFT 관련된 게임들이 좀 진행이 됐을 때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스터 블루와 이런 무협 IP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게임 개발이라든지 추가적인 확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NFT와 연관된 테마를 받을 수 있는 룽투코리아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칩셋 미디어를 선정을 좀 칩셋 했습니다. 미디어. 네, 그 작년 말하고 올해 말하고 똑같은 현상 중에 하나가 애플카 이슈라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도 애플이 애플카, 그러니까 차량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LG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움직였었고 올 연말도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지금도 애플카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만에서 나온 얘기가 내년 9월 뭐 시제품 출시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 2, 3년 정도 땡겨지는 것인데 뭐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어찌됐든 애플카라는 이슈 자체가 자율주행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다시 한번 좀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러면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하고 자율주행 설계를 같이 공동 협업한다는 부분들 충분히 모멘텀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메타버스라든지 NFT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기기가 없으면은 이런 서비스를 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그 칩셋 미디어 같은 설계 전용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제 그 칩을 설계해서 제품을 공급을 했고 그 제품들이 계속 생산한다라면 거기에 따른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네. 올해 모바일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칩셋 미디어는 지금 이제 성장주로 네. 다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칩셋 미디어를 두 번째 종목으로 골라주셨고요.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ISC입니다. ISC. 네, 공교롭게도 이 종목도 이제 자율주행과 그렇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또 종목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자율주행 이벤트에는 뭐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소켓 업체입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전거래일에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 되게 많이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반도체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런 이제 소켓 수,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테스트 소켓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ISC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부분에 또 소켓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좀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요 고객사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인텔 이런 회사이다 보니까 이 업황 자체에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들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4분기 실적도 상당 부분 기대가 되고 있고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실적도 뭐 사상 최대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이제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70% 정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업황 자체가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국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DDR5라든지 뭐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두 번째 종목은 공통적으로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씩 소개해 주셨습니다. 칩셋 미디어 ISC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 그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네. 12월 달만 짧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IT 쪽에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지주사들, 금융사들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주들, 특히 뭐 보험주들 이런 사람들이 올해에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모멘텀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2회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아직 인상을 안 했지만 테이퍼링을 하는데 좀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내년에 잘 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점도표를 보면 3회 인상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최소 4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은행주들 이자 마진 수익성 상당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네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은행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합금융지주사보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영화가 거의 뭐 90%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100% 공적 자금이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5% 정도대로 줄어들었기 그쵸.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이제 다시 다른 종합금융지주사처럼 공격적으로 지주사 개편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비은행 영업 사업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제 마지막 남은 배당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은행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 전보다도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전 우리 금융지주 상당히 지금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안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의리 금융 지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갈까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 네, 삼성전기도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쵸? 오늘 올라갑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애초에 좀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인데 MLCC에 대한 업황 부담감이 좀 상당 부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었는데 뭐 이제 내년에 MLCC 업황 상당 부분 좀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특히나 패키지 기판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전 사업 부분이 성장세가 좀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C BGA가 관련된 그 기판 쪽에 대한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심텍, 코리아서킷 뭐 어제 심텍 말씀 좀 드리긴 했었는데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좀 판가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내년 빠르면 하반기 쪽에 이제 서버용 이제 또 기판이 좀 사업적으로 진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오미크론이나 코로나에 따라서 이런 이제 가전기기에 대한 수요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스마트폰 시장 좋은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업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됐을 때 좀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내년도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뭐 이슈들이 몇 개 엮이면서 상승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좋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HSD 엔진을 HSD 선정했습니다. 네, 뭐 삼성전기 저도 선정을 했었는데 빼앗겼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HSD를 좀 선정을 좀 했는데, 네, 좋아요. 뭐 지금 조선업황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계속해서 적자 사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계속해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뿐이 아니라 작년, 올해까지도 내년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양치기 소년이지만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HS 엔진의 실적을 상당히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국내 기업에 좀 집중되었던 수주 모멘텀이 지금은 약간 중국 관련해서도 상당한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수주 공백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은 또 중국 관련된 업체들한테 수주를 해주면서 수주 공백을 좀 상당히 좀 이겨내고 있다는 부분들도 전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제품 가격이 좀 인상되면서 수익률에도 상당히 영업이익률에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뭐 조선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좀 가져봐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년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를 좀 본다라면
경기 민감주, 시크릿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어요. 특히 에너지, 철강 이런 쪽은 올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 원자재 가격, 이런 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이 조선 섹터는 계속해서 그런 거하고 반대로 내년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 본다라면 좀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 내년에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HSD 엔진을 골라오셨습니다. 삼성전기 빼앗기셨지만 HSD 엔진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네, FSN이라는 종목을 FSN.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네, 좀 눌렸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NFT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NFT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룽투코리아라든지 뭐 이렇게 좀 시작을 아직 안 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관련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K-팝 관련된 NFT에 대한 이런 확장 기대감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티아라 관련된 NFT를 했을 때 뭐 한정 판매가 뭐 완판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종합 디지털 마케팅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규모가 좀 됩니다. 그래서 1,300여 개의 이런 광고주를 바탕으로 좀 이 광고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일단 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 이제 부스터스를 바탕으로 이제 커머스 산업을 좀 전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 신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관련된 부분이 또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분기가 계절적 성수익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FSN을 네 번째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역시 NFT와 그리고 종합 마케팅 회사로서의 그런 영향들을 주가에 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이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유창희 대표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TK 케미칼을 선정을 좀 TK 했습니다. 케미칼. 네, TK 케미칼이 올 초에는 이제 스판덱스라는 부분들 이런 것에 그렇죠. 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죠. 뭐 스판덱스라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약간 쫄쫄이 같은 운동복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받았다가 조금 이제 흐지부지할 때 최근에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이제 보틀용 페트병 관련된 이슈거든요. 이것이 중국의 전력난 이슈들 때문에 이 원제품 수요 공급이 상당히 둔화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 보틀용 PET 관련돼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스프레드 가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실적이 상당히 견인될 수 있다. 전체 보틀용 페트병 매출 관련해서 그 전체 매출 TK 케미칼 4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혹은 내년부터의 실적 견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화학 제품 수요가 원래는 좀 이제 꺾일 거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상대로였더라면 지금 코로나는 그 종식까지는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제 인류가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오미크론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한번 또 네. 타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 이슈는 더 할 것이고 남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화학 제품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친환경 관련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는 전 다시 한번 7,000원대로 좀 정상화 가능성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TK 케미칼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LG전자입니다. LG전자 네, 마지막 이 종목이요. 종목도 좀 많이 눌렸었는데 네. 일단 뭐 내년 1분기 성수기가 진입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전기기에 대한 수요가 뭐 그렇게까지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OLED TV에 따른 이런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QLED 쪽으로 해서 그 OLED 시장이 좀 진출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좀 점유율 확대에 따른 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장용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쪽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워낙 자동차에 대한 수요들이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수혜가 이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가전 부분의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정적인 매출처가 또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익성 기대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 이벤트들이 좀 해소가 되고 네. 뭐 애플에 대한 이런 자동차에 대한 뭐 수혜들 이런 전반적인 그룹주들의 이런 수혜가 좀 기대가 되면서 이제 뭐 가전이라든지 주력 제품들의 이런 회복으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을 좀 덜어내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노려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쓰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왜 더 웃기죠? 한번 웃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탑픽 종목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오늘 좀 하락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 모멘텀 있는 칩셋 미디어 탑픽 선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칩셋 미디어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전 NFT 관련된 종목인 룽투코리아 룽투코리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다 뭐 공통적으로 NFT나 관련된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칩셋 미디어와 룽투코리아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좋은 수익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이 머리에 이렇게 예쁘게까지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내년 2022년에 좋을 종목들을 다섯 개씩 쫙 꼽아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